안녕하세요. 블랙스톤 H입니다. 파생 상품의 세계 참 알면 알수록 신기한데요. 오늘은요,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떻게 미래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딱 하나로 만나게 만드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세요.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금 가격, 이걸 우리가 현물 가격이라고 하죠. 그리고 석 달 뒤에 받기로 약속하는 금의 선물 가격, 이 둘은 보통 서로 가격이 달라요.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정확히 석 달 뒤 바로 그 만기일이 들으면요, 두 가격이 무슨 자석처럼 착하고 달라붙어서 완전히 똑같아진다는 겁니다. 혜진 씨,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? 교수님, 진짜 미스터리네요.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 갑자기 딱 맞는다니? 이건 뭐 거의 마법 아닌가요? 하하, 마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논리적인 시장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저랑 같이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. 우선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뭔지부터 알아볼 거고요. 그리고 이 가격들이 만나는 날의 규칙은 뭔지, 또 어떤 시나리오로 만나게 되는지 살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, 바로 차익거래에 대해 알아보고 핵심 내용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? 이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두 명이잖아요? 바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. 얘네들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단해요. 현물 가격, 그러니까 스팟 프라이스는 말 그대로 지금 바로 거래되는 가격이고요. 반면에 선물 가격, 퓨처스 프라이스는 미래에 정해진 날짜에 거래하기로 미리 약속한 가격입니다. 아하, 그럼 현물은 지금 이 순간의 가격표, 선물은 미래를 위한 예약 가격표, 이렇게 생각하면 딱이겠네요? 맞아요, 그거예요. 아주 좋은 비유네요. 자, 그리고 오늘 이 미스터리를 푸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가 될 개념 하나만 미리 알려드릴게요. 바로 차익거래, 영어로는 arbitrage라고 합니다. 그냥 지금은 가격이 다른 걸 이용해서 안전하게 돈 버는 방법 정도로만 기억해 두세요. 이게 나중에 어떻게 모든 걸 설명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. 자, 이제 두 가격이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, 만기일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이 여정의 끝에는요, 절대로 깨지지 않는 시장의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만기일에는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반드시 무조건 같아져야 합니다. 이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. 서로 다른 역에서 출발한 선물 가격 기차와 현물 가격 기차가 만기일이라는 종착역에는 정확히 같은 시간에 도착해야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럼 이 두 기차가 종착역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과연 어떨까요? 그 여정을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가 아주 재밌습니다. 출발점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. 먼저 왼쪽 그래프 A를 한번 보세요. 처음에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훨씬 높게 출발하죠. 그런데 만기일로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선물 가격은 스르륵 내려오고 현물 가격은 슬금슬금 올라가서 결국 딱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. 반대로 오른쪽 B 그래프는 어때요? 선물 가격이 더 싸게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고 현물 가격은 내려오면서 만나죠. 그러니까 누가 위에서 출발하던 아래에서 출발하던 종착역은 똑같다는 겁니다. 좋습니다.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네요. 도대체 어떤 힘이, 어떤 원리가 이 서로 다른 두 가격을 기어이 만나게 만드는 걸까요? 시장을 움직이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의 정체를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. 교수님,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. 아까 그 첫 번째 시나리오처럼 미래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비싸다면요. 그럼 그냥 지금 싼 값에 사놨다가 나중에 비싸게 팔기로 약속해버리면 무조건 돈 버는 거 아니에요? 바로 그겁니다. 혜진 씨, 그게 바로 오늘 미스터리의 정답이고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차익거래 실체예요. 자, 여기 단계를 한번 보세요. 첫째, 싼 현물을 삽니다. 둘째, 그와 동시에 비싼 값에 팔기로 선물 매도 계약을 하는 거죠. 물론 셋째, 만기까지 이걸 어딘가에 보관해야 하니까 창고비 같은 보유 비용은 좀 들겠죠. 하지만 그 비용을 다 빼고도 이익이 남는다면 넷째, 만기일에 물건 넘겨주고 약속된 비싼 돈을 받아서 그 차액만큼을 위험 하나도 없이 버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런 공짜 점심을 혜진 씨 한 명만 생각할까요? 아니죠. 전 세계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회를 잡으려고 달려들 겁니다. 그럼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너도 나도 싼 현물을 사려고 하니까 현물 가격은 막 올라가겠죠. 그리고 동시에 다들 비싼 선물을 팔려고 하니까 선물 가격은
막 내려갈 겁니다.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두 가격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똑같아져서 더 이상 차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마법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이 선물 가격의 수렴이라는 현상이 도대체 왜 중요한 건지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세 문장으로 요약해 드릴게요. 첫째,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은 만기일에 반드시 만난다. 둘째, 이 둘을 만나게 하는 힘의 정체는 바로 차익 거래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원리 덕분에 선물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우리가 그 시장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만약에 만기일이 됐는데도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서로 만나지 않고 따로 노는 시장을 발견했다면 이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? 어쩌면 그 시장은 거래 비용이 너무 비싸서 차익 거래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정부가 일부에게만 독점되어 있거나 심지어는 누군가 시장을 조작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는 아닐까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블랙스톤 H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